지금은 캠핑카를 몰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편안하게 사는 노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은 결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기억은 늘 흙냄새와 땀냄새로 가득하다. 나는 올해 83, 방규식이다. 아침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고 밥을 먹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이 많았다.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공부는 늘 뒤로 밀렸다. 부모님은 바쁘셨고 나는 자연스럽게 일손이 되어야 했다.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대로 평생 농사를 짓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농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 힘든 삶이었다. 비가 와도 일을 해야 하고 더운 날에도 쉬지 못하는 삶이 나에게는 너무 버거웠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서울로 가겠다고. 20살이 되던 해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선택이었다. 서울은 차가운 곳이었다. 사람은 많았지만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나는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녔다. 공사장에도 가보고 식당에도 가보고 뭐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경험이 있느냐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계속 밀려났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다닌 날도 있었다. 배는 고프고 발은 아프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서울은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라는 것을. 어느 날 나는 평화시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짐이 끊임없이 움직이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지게꾼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지게를 져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장의 짐은 전혀 달랐다. 사람들은 지게 위에 산처럼 짐을 쌓아 올렸다. 나는 겨우 한 짐을 지고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첫날 일을 마치고 받은 돈은 1,000원이었다. 나는 그 돈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얼마나 버텨야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다시 농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났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지게를 졌다. 어깨는 멍들고 손바닥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비가 와도 일을 했고 눈이 와도 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한 짐이 두 짐이 되었고 두 짐이 세 짐이 되었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높이 쌓아 올리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더 버티게 했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나왔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했다. 돈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돈을 쉽게 쓰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참고 필요한 것만 쓰며 돈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장사를 해보자고. 작은 좌판 하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물건 하나 못 파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게를 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를 버텼는데 이 정도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정직하게 장사했고 좋은 물건만 팔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집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 퍼졌다. 좌파는 점점 커졌고 가게가 되었고 또 다른 가게로 이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시장에 점포를 4개나 가진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1,000원 벌기 위해 하루를 버티던 내가 이제는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가끔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이들도 자랐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누구든지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힘든 일이라고 해서, 천한 일이라고 해서 망설이지 말라고 말했다. 무엇이든 한번 부딪혀 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진짜 말이었다. 아이들에게 작은 점포 하나를 내주고 직접 해보게 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다. 실수도 하고 손님을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심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나는 늙어 있었다. 어깨는 예전 같지 않았고 다리도 오래 서 있기 힘들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고. 그래서 나는 캠핑카를 샀다. 처음 차를 몰고 떠나던 날 가슴이 떨렸다. 설레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다. 나는 산에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았다.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고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그때 나는 느꼈다. 내가 참 멀리도 왔다는 것을. 지게를 지던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믿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든 날도 많았고 이를 악물었던 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 나는 이제 안다. 고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조용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 지금 나는 길 위에 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인다.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규시가 참 잘 버텼다.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는다. 고생 끝에 나는 결국 행복을 만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나는 말해주고 싶다. 내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그리고 내 인생이 증명한 말처럼 말해주고 싶다. 누구든지 일찍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은 열린다. 힘든 일이라고 해서, 천한 일이라고 해서 망설이지 말아라. 무엇이든 한번 부딪혀 보아라.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기회는 반드시 온다. 다만 그 기회를 붙잡을 사람은 끝까지 버틴 사람뿐이다. 나는 그걸 몸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생 끝에 반드시 길은 열린다.